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 쪽에 있는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앞으로 AI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굉장히 답하기 힘들기도 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사실 AI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몇 년 동안 그 기계 번역 쪽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사실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보다 이 기계 번역이나 AI가 발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특히 이제 외국어 교육 쪽은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챗GPT가 나온 거죠. 챗GPT 나오니까 그 임팩트는 뭐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대부분 다 우려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이제 현장에서 생각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돌아서시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학생들한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쓰는 거를 가려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저는 AI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쓰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 이런 고차원적인 그 인지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챗GPT나 이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하면서 여지껏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AI가 대체를 해주고 그 남는 어떤 인지의 리소스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 번역 같은 것들을 쓸 때도 학생들이 무조건 기계 번역을 베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라고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외국어로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툴을 하나 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수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동안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리터러시라고 하면 그냥 읽고 쓰는 게 글자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미지나 또 이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리터러시라는 게 멀티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멀티모더 맞아요. 리터러시 이렇게 되는 건데 멀티모더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접하는 거, 인풋도 멀티모더이지만 아웃풋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멀티모더를 활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잘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 했을 때 학생들이 멀티모더를 잘 쓰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뭐 구글에서 막 다운받아서 그림을 쓰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많은 상상력들을 실제 볼 수 있는 어떤 아웃풋으로 낼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좋아서 저는 이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에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려는 있죠. 그냥 전혀 비판적이지 않는 태도로 그대로 베껴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제가 대학생들은 크게 그런 걸 저는 못 봤는데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어린 학생들한테 써봤거든요. 중학교 뭐 이런 학생들을 써보면 그냥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숙제를 제출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냥 진짜 안 하게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려를 하는 것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되게 잘 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AI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 뭐 생성형 AI에 뭐 이미지를 쓰는데 그게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우려와 많은 절차와 또 많은 생각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잘 쓰는 방법을 교수자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뭐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교육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도구로서 이제 학생들의 뭐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뭐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네. AI로 그냥 답을 내는 것만 아니라 그걸로 이제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에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AI 리터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AI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 리터러시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글자를 읽고 쓰는 거로 국한되지 않고 얼마나 그런 툴들을 활용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창의력이나 생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쳐서 내보내야지 학생들이 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배우니까 네, 네, 그걸.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뭐 수업 시간 그림, 뭐 글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큰 변화인데, 네. 이제 교육자분들 아니면 학부모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AIDT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지금, 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네네. 왜냐하면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건 결국 AI를 돌린다는 거는 밑에 학습자 데이터가 깔려 있어야지 AI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까지 나온 디지털 교과서와의 차이점은 학습자 데이터를 돌려서 이 개별 학습자들에게 맞는 학습 컨텐츠나 학습 수준이나 학습 경로를 안내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AI 시스템을 돌리는 파워는 그 밑에 있는 학습자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렇죠. 지금, 내년에 시행될 때 그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쌓여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겠지만, 그리고 시스템이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거운지, 어느 정도 가벼운지, 이런 것들도 다 실험을 해보고 가야 돼서 아마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도 저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우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우려를 하신 경우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학생들이 너무 유튜브 많이 보고 너무 디지털에 빠져가지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저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그 디바이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일 거예요. 한정적이라서 애들이 그 디바이스에서 밖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지금 뭐 쓰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아무거나 막 가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 모바일 폰이 더 문제일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이미 AIDT 시범 사업을 해보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너무 우려하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시니까 숙제를 못 해온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오히려 나서 그걸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데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학습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는 정도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 같은 것들은 결국 AI 디지털 교과서 디바이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교육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어떤 한 부분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런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은 여기까지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나머지 시간들을 얘랑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연수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해 보려고.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써서 잘 되는 부분과 또 그 외에 교사들이 직접 휴먼 터치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하이터치 하이테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게 딱 맞게 수업이 되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팬데믹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많이 쓰셨고, 네. 또 지금 연수가 많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나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네. 점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 네, 갈 딱 그렇게 것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AI를 이제 이웃분들한테 재능 기부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어머니께서 본인 아들이 이 말을 했다고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AI가 영어를 더 잘하는데, 엄마 나 이제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수님은 이제 AI도 전문가시고, 영어도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학생들한테 듣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까다로운 질문을 하신 건데요. 네. 제가 교사 연수를 가면 영어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이미 AI 나오기 전부터 기계 번역 나왔을 때 이미 그 얘기를 묻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기계 번역 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걸로 봐서 선생님들도 참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애들이 이미 이제 AI까지 나왔으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과정과 결과인 건데, 결과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안 해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만 사용할 외국어고, 사실 이걸 롱텀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내가 그 나라에 평생 한 번 정도 갈 그런 나라의 외국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울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옛날에는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AI 통번역기 써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정이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뭐를 배우는 거에서 받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칠 때 이걸 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꼭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건데, 외국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수능 때문이긴 하죠. 수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향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너무 결과물에만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끝은 마치 수능 영어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외국 문화를 배우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 외국어로 어떤 센텐스를 보거나 어떤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꽤 잘한다고 그렇죠. 했을 때 외국어로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 언어와 문화는 떼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엄청난 큰 어떤 에셋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창의성 측면에서도 융통성이나 이런 어떤 생각의 그 유창성,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면서 어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너무 매몰돼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외국어라는 게 꼭 그 시험 이상의 어떤 베네핏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어를 그냥 결과물로 보면 이제 AI가 대체가 되겠지만, 결국엔 그 과정, 언어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넓어지고, 네. 사고력이 넓어지고, 문화를 접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네. 각자 전문가분들이 이제 본인 분야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좋은 답을 주셔서 제가 항상 이걸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어서 AI 시대에 그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도구로서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영어가 되면 혼자 공부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툴이 많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게 맞는지 틀린지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AI가 언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네. 아마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가 틀릴 정도의 오류면, 네, 우리 아무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튜터 하나 붙었다고 생각을 24시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아무데나 궁금할 때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표현 같은 거나 어휘 같은 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그러니까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적인 거는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언어 표현은 정말 많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튜터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쓴 글을 고쳐달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글을 더 나은 글로 바꿔달라고 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스피킹도 되니까,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제일 어려운 게 스피킹이거든요. 맞아요. 스피킹을 잘하려면 리스닝만 계속 한다고 스피킹이 늘진 않아요. 그쵸. 말을 잘하려면 영어로 말을 많이 해봐야지만 느는데, 이게 상대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말하기 되게 어렵고 쓰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하기는 상대가 없어서 아예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이게 쓰기가 발전하려면 누군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다 앉아서 일일이 한 명씩 다 해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스피킹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 아무 때나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튜터가 생겼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AI 시스템은 사실상 잘 쓰면 정말 지금 잘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선생님인데, 나한테 완전히 퍼스널라이즈 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이제 그냥 결과물만 뽑았으니까 이거를 그냥 제출하자가 아니라, 내가 뭘 틀렸는지, 얘가 나보다 뭘 잘했는지,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서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사실 어렵죠. 맞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생들한테는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나이가 있는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성인들이라면 정말 저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주도 하려는 마음이나 능력이 있어야 이제 툴이 의미가 있고 더 잘 쓰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이전 질문에 이제 학생한테 말을 해줬던 것처럼 그런 언어를 공부했던 과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툴을 더 잘 활용하고,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AI 툴을 되게 많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더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영어 공부를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정을 쌓는 의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은 AI 시대의 교육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AI 시대가 아니었을 때도 창의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창의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나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내 삶도 훨씬 더 풍부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거 되게 재밌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고, 그래서 내 삶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재밌고, 그리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이 쏟아지는 시대에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비판적 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고차원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나 스코어를 넘어서서 이제 사고력, 비판적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 수업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자분들, 네. 부모님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AI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 또 AI가 돌아가는 것만큼 또 사회도 지금까지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꼭 이걸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내가 이걸 알아야지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거든요. 빨리 배우면 그냥 그거 보시면서 또 아이들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AI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도 따라가다 이제는 와 이거 못 따라가겠구나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AI가 어떻게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엑셀로 막 정리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금방 해버렸거든요. 그런 정도로 빠른데,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학생들보다 못할까봐 이 생각을 하면 빠른 발전에 이렇게 같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서 그걸 다 맞아.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같이 배우겠다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AI라는 기술을 다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어떤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는 저는 휴먼 터치는 계속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하고 아이들한테 도와주고 협업하고 이런 걸로 하면서 기술은 기술대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면 그게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드렸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질문인데, 너무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패닉에 빠지고 두려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들 손을 같이 잡아주고 네. 같이 배우고 같이 헤쳐나가려는 마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이 짧은 질문 안에 너무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